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통 대화법과 관련돼서 이야기 함께 나눌 소통 전문가 김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이야기 나눠주시겠어요? 네. 우리 얼굴이 봄 햇살처럼 화사하신 우리 선생님. 네, 오늘 어떤 마음이 좀 드셨나요? 그러셨군요. 우리 선생님은 또 기분이 오늘 어떠셨어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이러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요즘 굉장히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시잖아요. 또 귀한 시간 내주셨을 텐데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나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스카프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네, 오늘 어떤 기대감을 갖고 이 자리에 오시게 되셨나요?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바라는 것들, 그런 기대감이 충족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목차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가짐. 우리가 소통을 하기에 앞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자존감과 관련돼서 첫 번째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있어서 대화에 있어서 또 내가 어떠한 태도로 이 대화에 임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태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음에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 상대방하고 대화가 잘 통하잖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 기분 나쁜 말을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여유가 있으면 그 사람을 잘 품어줄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누군가 격려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분위기가 좀 더 따뜻하고 좋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대화할 때 있어서 꼭 필요한 기술 중에 하나가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초코파이 CM송도 여러분 기억나시면 하나 둘 셋 하면 함께 불러볼까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라고 했던 CM송이요. 3년 전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까놓고 이야기하자고. 까놓고 이야기하는 게 근데 쉽지는 않잖아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거는 그래서 네가 어떤 마음을 느꼈어? 그래서 네 생각은 뭐야? 라는 식으로 질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첫 번째 마음가짐으로서 자존감, 두 번째 우리가 대화 시 임해야 될 태도, 세 번째 격려의 기술, 네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무슨 사진이죠? 네, 파도 치고 있습니다. 썰물인 것 같으세요? 밀물인 것 같으세요? 때로는 파도가 나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내가 누군가의 또 대화 속에서 상대방을 밀어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대화는 파도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은 잠깐 1분 동안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요. 나에게 있어서 대화나 소통은 땡땡땡이다의 땡땡땡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잖아요. 옆에 있는 짝꿍이랑 잠깐 한번 서로 쳐다보시고, 네, 먼저 머리가 기신 분이 짧으신 분한테 제가 생각하는 대화는 땡땡땡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요. 또 들으시는 분이 왜냐하면 이라고 물어보세요. 왜 그런 비유법을 하셨는지.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우리 말씀하신 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대화는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다 끝나면 또 반대로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큰 주제가 대화 소통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또 소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잠깐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서로 모르시는 분들끼리 앉으신 것 같은데, 금세 이렇게 나누시는 모습을 통해서 친해지신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진은 어떤 게 또 눈에 들어오세요? 가운데서 서핑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시지 않나요? 그 사람이 때로는 나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든, 때로는 또 우리가, 좀
안 좋게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든 내가 그 대화 속에서 주도권을 갖고서 이렇게 서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대화법은 다음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먼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대화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핑을 하기 전에 우리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인드셋으로 대화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하면 참 기분이 좋아져.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빠지기 때문에 대화하기 싫어라고 하는 경우 분명히 있으시겠죠. 반대로 누군가 나와 대화를 할 때 기분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좀 꺼림직하고 좀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누가 됐든 만나면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인드셋, 특히 자존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로는 자존감 하면 스스로 존중할 중, 자존감이죠. 영어로는 self-esteem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단어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어떤 단어들이 좀 보이는지 매직아이처럼 좀 나눠주시겠어요? 우리 온도가 높고 낮다가 있는 것처럼 자존감도 역시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한때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이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였거든요. 나의 자존감은 높은 것 같은지 낮은 것 같은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매직아이처럼 보였던 또 단어는 파지티브 셀프 이미지입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은 만족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여기가 보조개가 있었더라면 왜 이렇게 주름이 많은 거야 라고 하시진 않나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이렇게 사랑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들이 자존감하고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보면 나의 신념 체계나 어떤 이러한 지위 체계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또 자존감이라고 합니다. 자존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are important. 당신은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나도 소중하지만 당신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만감이랑 자존감이랑 구분되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인간이 어떠한 것들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생명체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래에서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했을 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반대로 내가 잘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이랬을 때는 못난 사람이 아니라요. 생명체들은 다 소중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만 높이는 게 아니라 나도 높이고 상대방도 같이 높여서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대화를 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소중하지 않아 라고 할 때도 있잖아요. 먼저 누가 됐든 간에 나도 소중하고 상대방도 소중하다라는 마음가짐을 내가 의지적으로 가지려고 하는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거울 얘기를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자기를 바라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나 대한민국 이렇게 고속 성장하기까지 제가 되게 감동적인 업보를 발견했었는데요. 세계 26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급격하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아무래도 굉장히 성공 지향주의로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남하고 비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뿌리 깊게 있었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누가 나보다 잘해.
누구는 나보다 못해 라고 하는 그런 게 또 오랫동안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비교감 이런 것들이 자존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또 자라오면서 내가 들었던 피드백이 있잖아요. 뭐 주변 사람들한테, 가족한테, 뭐 선생님이건 친구들한테나 직장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피드백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경향성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다는 건 내가 뭐를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존재만으로도 되게 소중하고 귀하다. 잠깐 여러분들 저처럼 이렇게 나비 모양 하시면서 토닥토닥 하시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와서 참 대견해. 당신 내 이름 나직하게 부르면서 김민영 넌 참 소중해 라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거울을 볼 때요 이렇게 깨진 유리로 내가 어디가 조금 주름이 많아서 아쉬워 어디가 살이 너무 많네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 참 귀하다 너 참 대단하다 라고 셀프로 자기 독백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요 여기 단어가 나왔잖아요. impossible 불가능한 게 아니라 I'm possible 나는 뭐든지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존감이요 여러 영역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요. 지금이라도 나 이미 다 살 만큼 살았는데 라고 하시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나를 위해서 자존감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에서는 심리학과가 이과생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인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행복한 사람들이 대부분들이 자존감이 굉장히 높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하버드 대학교 실험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꼭 점검해 보시고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대화식 가져야 될 태도 두 번째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요 때로는 이렇게 멀어지고 오히려 대화를 통해서 원수가 되는 경우 정말로 누군가하고 대화할 때는 벽에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함을 느끼는 대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소통이 잘 되면 육회, 사회, 통쾌를 느끼지만요. 소통이 잘 되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 시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을 할 테니까요. 주변 분들 한번 내가 과거에 나눴던 대화들 떠올려 보시면서 회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내가 벽에 이렇게 딱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에너지가 생겨 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반대로 저 사람이랑 얘기하면 내가 아무리 그날 기분이 좋았다 하더라도 답답함이 확 몰려와. 분명히 그런 사람 있죠. 또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얘기하다가 그냥 이 자리 빨리 끝내고 그냥 멀어졌으면 좋겠어. 오히려 대화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더 친밀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짜증이 나고 그런지 한번 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한번 떠올리신 그런 분들, 옆에 있는 분들이랑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는지 한 3분간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머리가 짧은 분이 먼저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긴 분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좀 나누셨나요? 아까도 이야기 참 잘 나누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더욱더 가깝게 이렇게 대화 더 잘 나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대화. 우리가 마음을 나누려고 한다.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경찰관의 태도를 갖고 듣는지, 조서 쓰듯이 아니면 법관의 태도를 갖고 듣는지,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는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방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지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거와 관련해서 나눴고요. 네, 세 번째 주제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었는데요. 그 마음을 아까도 그랬잖아. 오, 저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왠지 에너지가 생겨. 그래서 내가 지금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는데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겼네. 네, 그런 것들이 바로 격려의 힘이라고 합니다. 그 격려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려란,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존중과 배려부터 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존중과 배려의 마음으로 지지, 인정, 칭찬, 수용하기고 두 번째, 타인에게 용기를 불어넣음으로써 길을 아까도 제가 그랬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네, 에너지를 받는 그러한 것이라고. 그래서 영어적으로 봤을 때 한자도 뜰글자라 가지고 내 의미를 이렇게 함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단어 그 자체만으로도 영어로 encourage 격려도 바로 용기를 갖도록 한다라고 해서 너무 멋진 표현들 맞죠. 나의 마음을 주고요. 지지를 보내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는 게 바로 내 격려라고 합니다. 격려의 이런 이론들은요, 네, 세계 3대 심리학자로 불리워지는 프로이드, 융, 그 다음에 아들러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들러, 정신과 의사이기도 하면서 또 개인 심리학으로 유명한 상담사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한때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아들러 학파의 제자가 쓴 글인데요. 거기서 아들러의 핵심 이론은요. 네, 문제아라기보다 부적응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바로 낙담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수를 했을 때, 잘했을 때는 누구나 다 바로 가족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했을 때 낙담한 사람한테 계속 뭐라고 하면요 오히려 더 그것을 하기 싫어하고요 열등감 컴플렉스에 쌓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격려의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면 상대방의 그것을 아까 encourage라고 하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